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명확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우선 미국에서 밤사이에 발표된 CPI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러한 지표가 나왔는데 이란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 분위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밤에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지표가 나오면서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투자자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AI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는 또 여전히 시장에는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시장을 매수의 타이밍으로 삼아야 되는지 아니면 좀 한 걸음 떨어져서 봐야 되는지 어떻게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CPI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시장의 기대치에 좀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좀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그런 결과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번 미국의 5월달 CPI의 핵심은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원 물가는 좀 안정적이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이제 지역적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유가가 계속 급등이 나왔고요. 유가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헤드라인 물가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한 4.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나 이 에너지 유가 급등 영향이 헤드라인 물가를 예상보다 더 크게 끌어올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주목했던 부분들은 근원 CPI인데 근원 CPI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큰 이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식품 같은 것까지 제외를 한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시장에서 더 주목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예상했던 0.3%를 하회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등은 나왔지만 이게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확산이 되진 않았구나라는 거를 이번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제로 CPI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국제지수도 좀 국제금리도 하락을 좀 하는 모습을 보였고 원달러 환율도 안정화를 좀 찾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미국 기술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변동성이 좀 있었지만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5월달에 상당히 6월달에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좀 많이 남아 있고 지금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방향으로 올라갈지 사실상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이제 CPI 지표는 잘 나왔었지만 미국 측에서 이제 이란을 다시 한번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격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안정화를 찾고 있었던 국제 금리라든지 환율들이 다시 한번 변동성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또 있다가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시장을 보고 있을 때 장전에 또 이란과 전쟁하지 않겠다, 다시 잘 마무리하겠다 이런 또 내용이 흘러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지금 지표들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역시나 아직은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이제 PPI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FOMC 관련된 이벤트가 있는데 일단 이거를 통해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연준의 스탠스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아직은 변동성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도 여전히 어디로 튈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판단이고요. 6월 달에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주요 증시 변동성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소화해 나가고 나서 증시가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 그때가 반등을 보면서 비중을 좀 확대할 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격적인 베팅보다는 선별적인 종목 선별과 그다음에 일단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은 20-30% 정도는 확보해 놓고 대응하시는 게 6월 달에는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두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금리에 대한 여부인데 이 둘 다 지금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걸음 좀 떨어져서 보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께서 지금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게 그렇다면 반도체 기업들 어떻게 대응하느냐일 거입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50만 원, SK하이닉스 400, 500만 이렇게 나오니까 뒤늦게 탑승하신 분들도 있고요.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반도체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야 뭐 반도체 안 여전히 좋다고 좋아요. 얘기한 적이 한 번도 네. 없었기 때문에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이제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고 전 세계에서도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가 가장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특히 미래 실적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지금도 굉장히 저렴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400에서 500까지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게 목표 주가라는 게 사실 그냥 갑자기 그냥 내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미래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정치를 내고 그 추정치에 맞춰서 밸류에이션을 평가하고 거기에 맞춘 목표가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막연한 목표가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한 목표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주가보다도 2배 이상 가도 이상하지 않은 기업이라는 판단입니다.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ADR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TSMC 대비했을 때 많이 저평가가 되고 있었던 이유가 TSMC 같은 경우는 물론 위탁 생산 쪽에서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ADR을 활용해서 일단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도 서서히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더 늘을 수 있는 특히나 미국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이제 열린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점 감안하시면 일단 투톱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지만 반도체 쪽 여전히 다른 지표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6월 달 들어와서 1일부터 10일까지 반도체 수출량을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06%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우리나라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는 상황인 것을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거기다가 지금 디램 재고 같은 경우가 2에서 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지금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 디램 같은 경우, 범용 디램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쵸. 근데 HBM이 상대적으로 못 따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범용 디램의 수익이 더 많이 남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HBM 같은 경우가 연간 단위로 계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격을 지금 못 올린 상태인데 2027년도에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50% 이상 HBM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올해보다 내년에 대한 어떤 반도체 투톱에 대한 이익에 대한 모멘텀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지수가 좀 흔들리더라도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나 실적이 될 텐데 이제 6월 달이 끝나고 이제 다음 달 7월 달 실적 시즌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와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100조를 웃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의 실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 지수 두 개의 투탑 기업에 대한 어떤 지수 하방을 충분히 방어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간 이렇게 흔들리는 정도가 이렇게 크지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소부장 기업들은 낙수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반도체 투톱으로 수급이 워낙 많이 쏠리다 보니까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 물론 장비주라든지 몇몇 종목들은 같이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지만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지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뭐 두 자릿수 상승 나오는 기업들 상당히 많은데 기판 쪽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장비 쪽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최근에 들어서 계속적으로 반도체 말씀드릴 때 장비주들을 일단 먼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드렸던 이유가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SK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반도체 메모리 기업들이 증설을 하게 되는데 증설을 앞당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장을 더 빨리 짓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장비를 더 빨리 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재와 부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주 공시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역시나 장비 단이었고 그래서 역시나 지금도 장비주가 상대적으로는 상승폭이 훨씬 더 높다라는 점 감안한다라고 하면 역시나 장비주가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면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이 났을 때 들어갔다가 바로 또 이제 내일장 또 변동성 생기면 바로 손실로 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 약간 매매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ETF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ETF를 담으면 이 안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종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좀 완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심자분들 같은 경우는 소부장 ETF, 반도체 관련된 ETF를 사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여러 종목들을 한 번에 나눠서 사서 바스켓 전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만 너무 올인하는 전략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요. 특히나 지금처럼 반등성이
크고 오늘 급등이 많이 나온 장에서는 좀 매매를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무난하게 넣기 좋은 종목도 오늘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장비주 중에 좀 큰 종목이긴 한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TC본더 관련된 기업인데 지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못 움직였었지만 일단 한 단 정도 조정이 나왔었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부담이 상당히 낮아 있는 상황이고 2분기부터 고객사가 지연됐던 이제 일정들이 계속 해소가 되면서 V자 반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게 실적이요. 그래서 실적 신에도 걸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미 반도체를 본다고 하면 또 하나의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 비전이죠. 하나 비전 같은 경우도 역시나 한미 반도체처럼 TC본더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이 TC본더는 메모리를 저트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장비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H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핵심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단 SK하이닉스 쪽으로 TC본더 납품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조금 시장의 관심도가 더 몰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종목 모두 다 한 달가량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고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변동성이 좀 적은 종목 그리고 안정적인 종목 그리고 확실한 1차 밴더들을 찾으신다고 한다면 한미 반도체와 그다음에 하나비전 지금도 한번 매수를 분할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돼서 종목들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HBM의 가격과 그 범용 D램의 가격을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 HBM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엔비디아 베라루빈에서 아무래도 소캠의 탑재량을 좀 축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소캠 관련된 기업들도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이슈는 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소켓 관련된 이슈는 저는 전혀 신경 안 쓰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오히려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엔비디아가 신제품을 출시하는 게 베라루빈 플랫폼인데 이게 AI 서버에서 사용되는 고성능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베라루빈이라고 해서 베라 CPU와 그다음에 루빈 GPU가 함께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능이 극대화되는 건데 지금 소캠 용량을 줄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베라 CPU에는 소캠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소캠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메모리가 지금 공급량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용량을 낮추고 베라 CPU의 배포량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숫자를 늘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소캠은 우리가 예상했던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을 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베라 CPU에 배포되는 양이 늘 겁니다. 그러면 베라 CPU와 함께 사용되는 루빈 GPU도 함께 수요가 늘 걸로 보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 루빈 GPU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HBM이거든요. 그러면 HBM 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소캠 용량을 줄이는 거는 HBM 수요 증가와 그다음에 소캠 같은 경우는 유지가 되겠지만 HBM의 어떤 수요를 더 이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판주로도 여러 번 언급드린 게 심텍이었는데 심텍을 제가 기판주 중에 삼성전기와 함께 탑픽으로 말씀드릴 때 심텍을 주목하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일단 기판 쪽 모두 다 좋죠. 그래서 눌림목을 다 공략해 볼 수 있는 기업들이긴 하지만 이 소캠 시장이 실질적으로 이제 엔비디아를 통해서 열리기 시작하면서 소캠용 기판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될 텐데 심텍이 이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50% 이상까지 가져갈 걸로 업계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가장 수익성이 기대가 되는 게 바로 심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판주 중에서도 심텍이 지금 20%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의 지금 전고점 최고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모습인데 뭐 지금 적극적인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뚫고 올라갔을 때 신규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팔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인 필요한 돈이라고 하신다면 만약에 절반 정도는 지금 입자로 하시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추가적으로 최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상방에 베팅하시고 절반 정도만 활용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판까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그 소캠의 사용량 감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ETF 정기 리밸런싱 부분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왜 발생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고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오늘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잖아요. 네.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패시브 지수들이 보통 정기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 지수가 변경이 될 때 맞춰서 역시나 포트를 리밸런싱하기 때문에 매수라든지 매도 어떤 종목들, 특히 ETF라든지 이런 펀드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 비중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게 매도가 나올 종목인지 아니면 매수가 들어올 종목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ETF 시장 규모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신경 안 쓸 때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ETF 같은 경우는 규정상 일반적으로 10개 종목 이상을 담아야 되고 그중에 한 종목 같은 경우는 비중이 전체에서 30%가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비중을 넣는 게 보통 3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반도체 ETF 같은 경우는 보통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30%까지 담는 상품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SK하이닉스를 어떤 ETF에서 한도인 30%를 담아놨는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만약에 전체 포트에서 비중이 40%까지 올랐다라고 한다면 10%를 덜어내고 30%에 맞춰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매매는 일단은 정기 변경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다다음 거래일이죠. 이 거래일 뒤에 오늘 이제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플러스 이 거래일 뒤인데 그러면 이제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리포트 안에 원래 만약에 30%를 담기로 했던 종목이 비중이 그 이상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담긴 ETF들이 ETF 안에서 과연 어느 정도 비중을 지금 갖고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중 상한을 초과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매도 물량이 나올 거고요. 상한을 초과하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ETF 같은 경우가 종류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코스피 200이라든지 이런 지수를 추종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한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지금 시가총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비중이 40%가 넘어가잖아요. 30%가 네. 넘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보통 ETF의 30% 상한선을 적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도 물량이 나올 확률은 많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뭐냐면 반도체 관련된 ETF 같은 경우 테마성이라든지 반도체가 얽혀있는 ETF 같은 경우는 30%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감안을 해야겠지만 네. 여기서 나온 물량이 오히려 지수를 추종하는 쪽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돌고 돈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주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역시나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 속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지금 걱정을 너무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전히 반도체 그리고 우리 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표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